예, 예, 오늘은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입니다. 오늘 요 내용은 제가 고흥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문학 선생 김석훈 선생의 호남 역사 살리기 모임에 글을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 문명 이야기 44번째 이야기는 문재인이가 탄핵 촛불 세력을 배신한 것이다 이거죠. 문재인이가 탄핵 촛불 세력을 배신한 것이다. 그 결과 열매는 홍석현이와 윤석열이가 따먹고 문재인이가 탄핵 촛불 세력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은 깨시민과 깨있는 시민과 호남 민중이 본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현 한국 정치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으로서 오랜 시간 이렇게 보내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저 역시 문재인에게 배신당하였고요. 또 호남을 대표하고 있는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박지원 이러한 자들로부터 또 배신을 당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재인과 이낙연 일파와 더불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호호식을 했던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적어 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친일 부패 정당을 제거하지 못했는가? 예, 국민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가끔은 국민이 개돼지라는 입장에서는 저는 지식인을 주변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이라는 것은 그래도 책을 좀 읽고 인간 개인 합리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 안 되는 이유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보민주 시민들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미리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0석을 밀어주었고 촛불혁명을 대신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가 이것을 책임을 맡은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국민들을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시민과 국민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은 문명인이고 시민이 국민보다 한 발 앞설 때만이 국가는 진보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먹고 살기 바빠서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나마 깨어있는 시민이 이거를 좀 이끌어줘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깨시민이나 국민이나 모두 큰 차이가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국민들보다는 한 발 앞설 때만이 이 국가는 조금씩 진보하는데, 여기서 이 시민은 깨어있는 시민을 말한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시민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원의 연구원의 입장에서 냉정히 말해보면, 오늘 이 순간 이 개돼지는 이 문재인이와 이낙연 일파라 이거죠. 소위 이낙연을 따르고 있는 수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은 더불어민주당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촛불 시민혁명을 배신한 자이고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을 빙자해서 호식을 했던 아주 뭐냐면은 악랄하고 아주 뭐냐면은 비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이만 생각하면은 이거 열이 처박 쳐오르고요. 이낙연이만 생각하면은 비교하면 뭐냐면은 좀 몸서리가 쳐질 지경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호남을 약간 비판하겠는데요. 그리고 이 호남이 민주화를 설계할 인물이 없다는데 제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남이 민주화를 설계하려면 능력과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역량이 따르지 못할 때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역량이라는 것은 끈기와 꾸준함, 그리고 지속적인 철학과 사상에 대한 그 변화를 가지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림과 동시에 그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촛불혁명이 일어난 이 기회가 호남 민중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절호의 뭐냐면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와 이낙연을 쳐 죽여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인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이와 이낙연이가 홍석현이나 방상훈이라든지 윤석열이와 손잡고 기존에 있는 그 기득권 세력에 포획되어 버려 가지고 이미 규제받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이 인간이 뭐냐면은 맛이 가버리는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평산에서 뭐 책방 열고 있다는데 그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이낙연이도 내일 모레면 또 한국에 또 미국에서 돌아간다고 하니까 뭐 자기가 마치 김대중이라도 되는 것처럼 흉내 내고 있는데 참 가히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저런 사람들을 민주당이 뭐냐면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국무총리 최장기로 했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들에게 이렇게 뭐냐면은 규제되고 포획돼 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병신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호남을 냉정하게 말해서 이 호남의 민주화를 설계할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부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상가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선생 이후에 호남을 대표할 만한 지금 사상가가 없다는데 제가 공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은 호남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래서 호남 출신 진보적 지식인이 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북대학교 교수 강준만도 있고,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최진석이라도 있고, 이런 그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철학자라기보다는 그저 뭐냐면은 그 하나의 이게 철학을 내세우는 장사꾼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많은 지식인들이 한번 되새겨봐야 할 일이다 이거죠. 호남은 지난 70년 민주화의 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종 실패로 결론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남, 광주 민주화의 성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 호남은 지난 40년 동안의 호남 민주화의 열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실패로 끝났다. 그 실패를 끝나게 됐던 그 최고의 뭐냐면은 책임자가 문재인이와 이낙연이와 박지원이가 정세균이 이런 애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화는 구호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거죠. 고도로 친밀한 민주화 사상과 이론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역량이 필요하다. 능력과 역량이 같이 골고루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학문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거죠. 학문적인 역량 필요하다. 그 예로 민주화의 구호를 내세워 민주화를 말아먹은 우리가 이 송갑석이 같은 유형, 전해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전해철, 송갑석, 박광온 뭐 이런 그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수들 빡빡합니다. 쓰레기들이죠. 이들이 호남 민주화를 팔아먹은 것이다 이죠. 이들이 행동대원하면서 민주당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몰락한 이유는 이미지 정치에 놀아났고요. 우리는 박근혜만 멍청하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재인이도 멍청한 놈이다 이거죠. 멍청한 놈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책임에는 김어준이도 있다 이거죠. 김어준이가 그 이 몰빵론을 주장하고 김어준이가 가장 뭐냐면은 과오를 저질렀던 부분은 문재인의 실책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이 언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책무를 하지 못한 것이죠. 김어준이가 잘하는 것은 정치를 가지고 와서 재밌게 만들어가는 정치 엔터테인먼트로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은 이제는 뭐냐면은 그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에서도 퇴출시켜야 되고요. 또 문재인은 스스로 노무현과 결별하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그리고 더불어 뭐냐면 문바는 해체되어야 되고 문바는 앞으로 역사에 아주 엄중한 그 문책과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바는 해체되어야 되고 노바는 문바와 이제 결별해야 된다 이거죠. 이들 특히 문재인, 이낙연, 정세균, 박지원, 노영민의 김진표, 이상민의 박병석 이러한 자들은 민주당을 팔아먹고 호남을 배신하고 깨시민을 배신한 기득권 토 부패색들이다 이거죠. 유시민이가 이들의 공격에 정치를 떠났고 이들은 여야가 따로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낮에는 여야가 삿대질하고 밤에는 여자 끼고 온갖 특권을 누리며 홍어 상합에 술 처먹는 놈들 뿐이다 이거죠. 놈들이다 이거죠. 이들의 권력이 아들의 권력이 부모의 권력에 대한 귀태들이다 이거죠. 소위 말해 사자 놈들인데요. 우리는 이들에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타도 대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기층민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토대로 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문재인이나 이낙연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방금 이야기했더만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기층 민중이 피땀 어린 가운데서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침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남 창녕 사람으로 민주당에 참여했지만 지난 40년 동안 민주화의 열망은 실패로 길러내린다. 작금의 호남의 역사 문제는 그들 부패 친일 정당이 정치 투쟁의 연장에 있다 이거죠. 특히 문재인은 홍석현과 윤석열이와 결탁하여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정치적 야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재용 삼성 세습 과정에 새로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가 JTBC 손석희와 빚을 졌다고 본다 이거죠. 여기에 윤석열의 조작 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 윤석열의 조작 수사는 태블릿 PC의 조작을 말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매우 뭐냐면은 역사적인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개지를 할 때 문재인이와 이낙연이가 눈 감은 것이다 이거죠. 이들은 한 통속이다, 한 통속. 자, 그런데도 다시 이 광주는 손갑석을 찍어주는 인정에 끌려 가지고 그 이승작용을 하지 못하는 이 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거죠. 자, 이 점이 개혁주의자 조국과 추미애가 실각한 것이다 이거죠. 자, 이 말은 문재인이가 탄핵 촛불 세력을 배신한 것이 되고요. 그 열매는 홍석현이와 윤석열이가 홍석현, 방상훈 이와 윤석열이가 따먹고 손해는 깨시밀이 본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현 한국 정치판을 보는 이유다. 74,142년 1960년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환국무미 학술원 꼴장 김태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